안녕하십니까. 오직 눈성형 하나만 20년 이상 연구하고 시술하는 이희문 성형외과 원장 이희문입니다. 저희 이희문 성형외과 TV는 아주 많은 사례들, 정말 어디서 보기 힘든 그런 사례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눈 성형의 모든 것에 대해서 재밌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 사례들을 보면 나한테 해당되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많을 거고요. 또 성형이 실패해서, 눈 성형이 실패해서 절망하신 분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그런 희망과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은 앞팀 흉터가 많이 남아서 일상생활이 어렵다, 그렇게 저를 찾아오신 분입니다. 보시면 앞팀 흉터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눈 상태가 좋지가 않습니다. 제가 쌍꺼풀 수술을 받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물론 정말 심각한 경우도 있고 제가 보기에 괜찮은데 뭐 좀 그렇다 그런 분도 있긴 하지만, 우울증 약을 드시거나 불면증, 아니면 수면장애, 일상생활이 힘들다, 공황장애,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 분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즉 수술이 잘못되어서 병원을 다니고 약을 먹게 되는 거죠. 정신과, 정신신경정신과 진료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 언뜻 보면 일반적으로 눈이 좀 잘못되면 그거 가지고 이렇게 그런 질환이 생길 수 있겠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눈이 잘못되면 아주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코라든가 아니면 얼굴 다른 부위 성형을 해서 잘못된 경우라면 그렇게 심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데요. 유독 눈이 잘못되면 왜 사소한 거 가지고 견디지 못할까요? 제가 예를 들자면, 동물 중에 새가 날개를 다치면 그 스트레스를 못 견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람들은 발을 좀 다쳤다고 해서 못 견딜 정도는 아니죠. 물론 힘들겠지만, 그렇지만 새는 그 스트레스 때문에 살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아마 그 새의 날개와 같은 부분이 바로 눈이 아닌가. 왜냐하면 눈은 우리 마음의 창구입니다. 눈을 통해서 모든 걸 보고, 또 눈이 기능을 합니다. 보는 기능, 그리고 내 이미지를 상대방에 전달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데, 눈이 잘못됐다 그러면 자기 영혼이 마치 손상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아주 젊고 예뻤던 여자분인데 눈이 이 상태로 왔습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면, 눈 앞쪽을 보시면 상당히 희한하게 그런 이상한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서양 여성이 아웃라인으로 빠진다면 그렇게 이상해 보이지 않는데, 왜 도대체 한국 여성이 이렇게 아웃라인으로 빠지면 부자연스럽다고 난리가 날까요? 그 이유는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아웃라인이 어때요? 그렇게 댓글을 저희 유튜브에 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 모든 댓글은 다 환영합니다만, 그렇지만 부자연스럽다는 거는 뭐냐면, 많은 모집단, 우리 한국인들 여성에는 눈 앞쪽이 이렇게 생긴 여성이 별로 없습니다. 서양에 가면 물론 이렇게 똑같진 않겠지만 이렇게 아웃라인으로 완전히 빠진 여성들 흔하게 볼 수 있고요. 유명 셀레브리티에도 이런 눈들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피부색을 말하는 건 인종차별이다 해서 되게 서양에서는 금기가 됐지만, 만약에 얼굴이 아주 검다고 해봐요. 흑인 나라에 가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눈이 띄겠죠.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좀 다르다는 거, 그런 것들이 부자연스럽다, 눈에 띈다, 그래서 싫다,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즉 예뻐져야 되겠고, 또 눈에 많이 띄는 거 싫고, 그 줄타기, 외줄타기의 어떤 지점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성형이기 때문에 상당히 수술이 쉬운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분은 문제가 뭐냐면, 아웃라인으로 빠지면 과연 어떻게 교정을 할 것인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원래 아웃라인 두꺼운 쌍꺼풀은 그 어느 병원에 가도 교정이 저는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돼서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 타 병원에 갔는데도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정말 사례를 보면서 조목조목 설명해서 정말 책임감 있게 수술해 줄 수 있는 데는 저희밖에 없지 않나. 왜냐면 이 부분은 여러분의 피부가 없어서 도대체 쌍꺼풀 라인을 다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만든 거 보시면 이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 이렇게 반 정도 넓이를 줄였죠. 쌍꺼풀 폭을 반 정도 줄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또 하나 뭐냐면, 내안각의 모양입니다. 이 모양이 뾰족해요. 여기는 그래도 둥글죠. 마치 공을 던질 때 포물선이 올라가서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는 그런 라인. 즉 두 가지입니다. 앞에 라인을 두꺼운 걸
인라인까지는 안 되더라도 인아웃 라인으로 얇게 고쳐준다. 그리고 눈 모양이 둥글게 나간다. 그 두 가지를 같이 교정해주면 이 정도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저는 가능할까요? 예, 한마디로 딱 말씀드릴 수는 없죠. 환자분들께서 가끔 물어봅니다. 도대체 원장님은 어떻게 수술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다른 병원에서 안 된다고 해서 원장님이 하신다고 했으면 저를 이해를 시켜보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물론 제가 가능한 선에서 설명을 드립니다만, 의학의 모든 것을 환자분들한테 이해를 시켜드리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유분의 피부가 없기 때문에 밑으로 파서 언더마이닝이라는 기술로 여유분의 피부를 만들고요, 또 내안각 자체가 안쪽으로 이동한다. 그 두 가지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방식으로 이 정도까지 고쳤는데, 그래서 이 정도면요 한 60% 정도 교정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평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그 어디 가도 불가능하다는 앞트임 흉터 아웃라인 교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